매출 규모가 그래도 그 월에 2억씩은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에 2억이요? 한 30대 초반 정도에 100만 원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당연히. 흔히 말하는 이게 목걸이나 뭐 팔찌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한 1,000원, 1,500원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통 한 10,000원 초반대, 뭐 10,000원 중반대 이렇게 판매를 했으니까 한 4,000, 뭐 그다음에 6,000, 그다음에 9,000, 1억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뭐가 잘 나가지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답이 다 계속 보다 보면은 나와 있다.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사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온라인에서 돈 되는 이거저거 판매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메인으로는 이제 의류랑 자파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플랫폼이랑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그 에이블리에서 만든 남자 플랫폼인 4910, 그 다음에 뭐 루핀, 하이버 그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들 많이 아는 쿠팡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자사몰까지 최근에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판매를 다 한다고 봐야 되죠.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시면은 매출 규모가 나오시겠네요. 맞습니다. 매출 규모가 그래도 그 월에 2억씩은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에 2억이요? 네, 2억 정도. 마진율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마진율은 이제 플랫폼의 경우에는 뗄 거 다 떼고 이제 20% 정도 남는 것 같고, 최근에 시작한 자사몰이 이제 마진율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왜냐하면 플랫폼 수수료가 보통 통상 적게는 10%, 많게는 이제 22%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 플랫폼 수수료가 빠진 만큼 제 마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실히 마진율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혹시 백화점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백화점이요? 보통 한 35% 정도 됩니다. 35%에. 35%. 장난 아니죠? 네. 브랜드들은 보통 백화점을 이제 입점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판관비라고 하죠.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 인건비라든지 백화점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되면 보통 한 35% 정도가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상몰로 해서 판매를 하면 되니까 그 백화점 수수료만큼 우리의 이제 마진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사실 그런 다른 판매 플랫폼들도 수수료를 그만큼 거의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플랫폼 수수료가 백화점 수수료만큼 됩니다. 외부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걸 텐데 얼마에 가져와서 얼마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각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5배를 보거든요. 5,000원짜리를 가져와서 2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원가 빼고 하면은 사실 4배 정도를 해야 한 10%대 이익률이 남는 건데, 저희는 매니저 수수료가 없죠. 그 다음에 백화점 수수료도 없으니까 이제 확실히 그만큼의 마진폭을 우리가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이죠? 자사몰이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자사몰은 말 그대로 그냥 내 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내 몰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인스타 이제 막 릴스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 몰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쉽게 생각해서 자사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자사몰 안 하고 이런 쿠팡이나 이런 플랫폼에서 하는 걸까요? 되게 역시 예리한 질문인 것 같은데, 쿠팡이나 이제 스스에서 하는 이유는 유입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나 이런 거는 광고를 돌리기가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광고 소재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만들어져 있는 상세 페이지에 그냥 광고 버튼 하나 눌러서 광고를 돌리는데, 그것과 다르게 자사몰은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걸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고 남들이 따라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세팅해 놓고 나면 그게 이제 하면 할수록 편해지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되게 편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따라하기 어려운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해보면은 자사몰이 훨씬 더 마음 편안한 플랫폼이다. 왜냐하면 이거 아마 판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근데 자사몰은 좋은 게 그 자사몰에서 어떤 게 잘 판매가 되고 그런 거를 다른 판매자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쿠팡 1페이지에 올려야 된다, 스마트 스토어 1페이지에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1페이지나 그 상위권에 올라가는 순간 다른 경쟁자들의 그 눈에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상품 잘 팔리네, 나도 갔다가 가격 경쟁에서 팔아야겠다, 이게 되는데, 자사몰은 아예 그냥 다른 채널에서 판매 플레이를 하는 거다 보니까 개념이 아예 다르죠. 또 이제 쿠팡 이런 이제 고객들은 내 찐 고객이 아니죠. 친고객이 아니죠. 유유자적 흘러가는 고객이라서 결국에 종국에는 분명히 나중에 다 이쪽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여기 사무실에 왔는데 한번 사무실 한번 구경 한번 싹 시켜줄 수 있으세요? 예전에 이제 사무실은 원래 이제 직원이 그래도 꽤 많이 있었어요.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작년, 재작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AI가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AI로 인력을 많이 대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인원이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 중으로 아마 조금 더 작은 사무실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대표 한 명에 직원 여러 명을 두고 하면은 잘하는 비즈니스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있었는데 불과 이제 한 작년부터 이제 AI가 발달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이제 똑똑하고 사업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대표 한 명에 그냥 뭐 진짜 똘똘한 직원 한두 명, 그 다음에 나머지 AI 이런 구조로 짭니다. 여기는 이제 옷 창고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촬영하는 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옷도 촬영 안 해도 되는 수준으로 지금 이제 아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완전 완벽하게 되진 않아서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기 전에 먼저 자리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그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이 아마 올해 하고 이제 내년에 갈수록 아마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이제 브랜드 어떤 식으로 이제 소싱을 하는지나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아, 네, 좋습니다. 네. 대표님 이거 브랜드 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아, 제가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기 전에는 그냥 직장 다녔거든요, 저도. 근데 직장 다니다 보니까, 저는 뭐 서울에 뭐 집도 사고 싶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싶고, 그다음에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그러고 싶은데, 엑셀에 계산 때려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조금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왜냐면 그때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시작한 게 이제 온라인 판매였습니다. 몇 살 때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한 2년, 3년 됐으니까, 네, 한 30대 초반 정도에 100만 원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당연히. 당연히에요? 이제 오프라인이나 그런 데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럼 100만 원으로 뭐 어떤 것부터 시작하셨었어요? 처음에는 비용을 가장 줄이고 싶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목걸이나 뭐 팔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었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 그게 금액이 진짜 작죠? 거의 뭐 3위안, 5위안 하니까 한 1,000원, 1,500원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통 한 10,000원 초반대, 뭐 10,000원 중반대 이렇게 판매를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걸로 한 몇 개 사가지고 판매해보는 수준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매출 성장이 어떻게 됐어요? 재작년 4월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첫째 달에는 거의 약간 지수함수 느낌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4천, 뭐 그 다음에 6천, 그 다음에 9천, 1억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몇십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 그럼 그 달은 막 몇십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으로 시작하더라도 그게 이제 제가 파는 금액은 몇십만 원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입점해서 이제 판매했던 플랫폼은 이제 4910이라는 에이블리에서 만든 플랫폼이었는데, 거기는 정산 주기가 빨라요. 보통 이제 2주에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근데 쿠팡이나 이제 이런 데들은 보통 정산 주기가 한 2달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4910 쪽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그냥 쿠팡에다 밀어넣어도 팔리겠는데? 해서 이제 쿠팡에도 판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 추천하세요? 아니면 방법이 좀 바뀌었나요? 당연히 그렇게 지금도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단계 건너뛰고 바로 하고 싶다 하면은 브랜드 쪽으로 해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돈 조금 들여서 시작할 필요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판매된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분들은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서 뭐 1개, 2개, 10개 이렇게 팔리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그 나중에 경험해보고 나면 브랜드로 오실 텐데, 그거를 이제 맞아보냐, 안 맞아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브랜드로 온다. 어쨌든 오게 된다. 근데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뭐 1, 2년밖에 안 되는데 매출 2억 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물론 뭐 당연히 운이 따라줬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을 소싱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상품,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사진 퀄리티, 이 세 개가 맞춰지면은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어떻게 좋은 상품 고르는지 그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대면 브랜드가 사실 일반 분들은 이거 이뻐 보이는데? 해가지고 했다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이거 잘 되는 좀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공식이 있어요? 약간 브랜드가 두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브랜드 감도, 예뻐 보인다. 감성 있는. 네, 감성 있는. 근데 왜냐면 그 감성이란 거는 사람마다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쪽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 결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어깨가 넓어 보이고 싶다. 여자는 조금 골반이 넓어 보이고 싶다는 의류로 따지면, 그리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체형 보완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를 저는 하고 싶었고,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감도의 영역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감도까지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앞단에서 이미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면서 그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좀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결핍을 이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오면 어떤 업무 하세요? 사실 뭐 그냥 소싱하고 발주하고 촬영하고 그 정도? 그러니까 네. 신규 상품 소싱하는 거 이외에는 그냥 기존에 물건 들어온 거 발주만 하면 되는 정도. 맞습니다.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직원들이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품 같은 거 포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장도 그 3PL 통해서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3PL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발주만 넣고 그 발주를 넣으면 그 발주 넣은 물건들이 그 3PL이라는 그 업체한테 가요. 그럼 그 업체가 그 제 상품을 그냥 거기서 송장 붙이고 포장해서 고객한테 발송을 해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싼 비용에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거기 한번 3PL 그 창고나 이런 데 가서 한번 같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건을 중고에서 봤는데 그 3PL로 물건이 바로 꽂히는 거예요? 네, 3PL 그 물류 업체로 물건이 들어가서 저는 신경 쓸 게 없죠. 그럼 이제 소싱 이제 알려주실 거잖아요. 어떤 잘 팔리는 물건을 소싱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3월 초에 접어들었는데 지금은 자켓, 가벼운 자켓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에 맞는 상품을 소싱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쇼핑 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패션 의류를 소싱한다고 하면 지금 26년이니까 작년 25년에 뭐 한 3월달 한 달치를 한번 봐보는 거죠. 그럼 25년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데이터를 한번 봐보고, 예를 들어 나는 남자 의류를 할 거다 하면은 뭐 남성 선택하고 10대 20대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사람들이 뭘 많이 입는지 이 인기 검색어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달에는 사람들이 바람막이를 많이 찾는구나, 그리고 반팔도 찾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키워드를 안다고 해도 정확히 어떤 디자인이 뭐 잘 팔린다라든지 그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만 잡는 거고, 이제 지금 해당 품목이 이렇게 잘 팔리는구나 그걸 알고 나서는 이 4910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잘 보여줘요. 여기 이제 랭킹에 들어오면 쇼핑몰에서 상품 랭킹,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월간으로 보면 월간에서 잘 팔렸던 상품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아까 그 바람막이는 이제 아우터 쪽이잖아요. 바람막이나 자켓 같은 것도 충분히 잘 팔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지금 3월 달에는 이런 상품들이 잘 팔리는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게 랭킹인 거예요? 맞습니다. 판매량, 매출 금액 순위로 이거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거를 내가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중 하나를 소개를 오늘 한번 해드릴게요.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알리바바 사이트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자켓을 한번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켓을 캡처하신 다음에 이 캡처한 사진을 이 알리바바닷컴에 이미지로 검색이 있거든요. 이미지로 검색을 클릭을 하시고 그냥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해당 상품에 동일한 상품을 찾아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4910에서 보면 이 가격이 뭐 25,84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원가를 보면 만원, 12,000원짜리를 갖고 와서 저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 물건을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업체가 있으니까 어떤 업체에서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되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 베리파이드 공급 업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알리바바닷컴 사이트에서 검사 및 인증을 통해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공급 업체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안정된 공급 업체를 통해서 제가 상품을 소싱을 해올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은 진짜 이렇게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든지 안 좋은 물건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 상태가 사진하고 너무 다르거나 엉망인 거예요. 그럼 저는 당연히 환불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미 나는 돈을 받았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왜냐면 그 중간에서 어떤 그 보장해주는 업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알리바바닷컴 측에서는 에스크로 이제 결제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알리바바닷컴 측에서 공급업체로 돈을 보내지를 않아요. 제가 제품을 수령하고 제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제품을 잘 받았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알리바바닷컴 측에서 확인하면 그때서 이제 그 공급업체 측으로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돈을 떼인 것처럼 그럴 일은 없긴 하죠.
일단 무조건 안전하니까 초보자들은 이걸 사용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긴 하겠네요. 무조건 이득이죠. 훨씬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이제 장치가 이제 돼 있다.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잠이 솔솔 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간편 결제나 카카오페이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안전 결제가 가능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카카오페이가 돼요? 네, 카카오페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 되게 샘플을 그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갖고 올 때 뭔가 샘플을 하나 받아보고 괜찮다고 싶으면 이제 그때 뭔가 판매를 해보거나 수량을 많이 가져오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샘플 받아보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샘플 받아보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텀블러 이거 하나가 지금 한 3,000원 정도 되는 건데 하나 샘플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3,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그리고 나쁘지 않은 또 이 배송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샘플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상품이 괜찮다고 하면 이제 그때 갖고 와서 뭔가 조금 더 테스트해보고 그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능이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이제 옷으로 와서 얘기를 하면 아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찾은 상품 중에 이런 스웨이드 자켓이 잘 나가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스웨이드 자켓은 다른 판매자들도 중국에서 갖고 와서 판매를 할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소비자들의 리뷰를 보니까 이 스웨이드 자켓에 대한 핏이라든지 전반적인 이 디자인에 대해서 소구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데님 자켓으로도 한번 소재를 좀 바꿔서 판매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의류나 자파나 디자인은 같은데 보통 확장을 할 때 소재를 변경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지금 채팅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판매하고 있는 이 공급업체하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켓의 소재를 데님으로 변경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글로 쳤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볼 때는 중국어로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마치 이제 한국에서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듯이 얘기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디테일 단추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켓 같은 경우에 지퍼가 하나였어. 그럼 이거를 2A로 변경을 한다든지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가방 끈 조절이 안 되는 거였는데 가방 끈 조절이 가능하도록 변경을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바로 다이렉트로 해외에 있는 이런 공급업체와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나중에 결국은 자기 브랜드, 자기 몰, 자사몰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사몰로 들어올 때 왜 여기서 사야 되지라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플랫폼과 다르게 보통 다른 전략을 취할 때 그 다른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그 시그니처한 자기만의 상품들이 이런 지퍼 변형이나 소재 변형을 통해서 자사몰에서만 파는 그런 상품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가격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나만의 제품이 되는 거니까 내가 팔고 싶은 가격, 시장 가격보다 조금 더 받더라도 소비자가 용인을 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옷 말고도 변형해서 잘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예시가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사실 옷 말고도 가방이라면은 가방의 소재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신발이라면 사람들이 이제 다 키가 커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굽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활에 그냥 그 사용하는 그런 되게 가까운 제품들 그런 것도 다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소싱하는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좀 정확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여기 알리바바닷컴 사이트 보시면 1년에 2번 하는 할인하는 게 있거든요. 행사하는 거예요? 네, 행사하는 게 있어서 여기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상품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소싱을 했다 그러면은 자사몰을 한다고 치면은 광고 소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표님 그런 거는 어떻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광고 소재는 제가 하고 싶은 광고 소재를 만든다기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광고 소재를 돌리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인스타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자켓을 찾는다 하면은 자켓을 검색을 하고 이 릴스 같은 거를 쭉 보는 거죠. 그럼 쭉 보다 보면은 그 알고리즘이 그 위주로 세팅이 돼요. 그러면 그 이제 릴스를 내리다가 그 쇼핑몰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쇼핑몰을 그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에다가 검색을 해보는 거죠.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가 뭐예요? 우리가
인스타에서 보면 광고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광고 돌아가는 거를 그 쇼핑몰에 어떤 광고를 돌리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광고 라이브러리에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봤던 쇼핑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광고 카테고리의 모든 광고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 쇼핑몰 이름을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럼 검색을 예를 들어 했다고 치면 그 쇼핑몰에서 진행하는 광고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광고 소재를 돌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쇼핑몰 뿐만 아니라 어떤 쇼핑몰들이 어떤 제품을 광고를 돌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쇼핑몰들이 공통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품이 요즘 떠오르는 핫한 상품이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 490이라는 이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 블루종 자켓이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사몰 사이트에서 만약에 이런 거를 판매하게 된다면 이 사이트에서는 이 자켓을 39,800원에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플랫폼에서는 2만원 중반에 판매를 하고 있던 걸 3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플랫폼에는 수수료를 20% 넘게 주거든요. 근데 자사몰에서 팔면 수수료도 없다. 이런 걸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를 보면서 다 조사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가 잘 나가지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답이 다 광고 라이브러리를 계속 보다 보면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 경쟁사 걸 보면서 어떤 상품을 파는지, 어떤 금액을 파는지도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어떤 광고를 만드는지. 왜냐면 그 광고를 돈을 주고 집행을 한다는 거는 수익이 벌리고 있다는 거니까. 역시 PD님 잘하시네요.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사실. 그래서 사실 광고 돌리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처음에는 컨텐츠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근데 자기만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은 남들이 따라하기에는 되게 어렵고 따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 거는 계속 하다 보면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위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진짜 좀 브랜드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정보를 얻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현업에서 계속 하다 보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그 인스타, 그러니까 자사몰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빨리 이걸 캐치하셔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좀 잘 낼 수 있었던 그 이유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그냥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될 때까지 계속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빠르게 바뀌어서 6개월, 1년 단위로도 바뀐다는 게 확실히 체감이 돼서 그런 거에 조금 더 예민하고 항상 레이더를 켜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브랜드업이나 해외 공급 업체들한테 뭐 물건 봐서 팔고 싶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어. 옛날에는 중국이나 해외 쪽에서 뭐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거나 제조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이트들이나 굉장히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가 굳이 포장을 안 하고도 그냥 업체에 맡기면 할 수 있게끔 너무 판매하기에 좋은 환경이 세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랑 이제 쇼츠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커머스는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세요. 근데 왜냐면 요즘 하도 이제 유튜브랑 AI 쇼츠가 유행을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긴 하시는데 왜 이커머스가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남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를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 판매를 해본 경험이 다른 데 다 이제 이어지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다 이커머스 판매를 도전은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촬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